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로봇활용 FLA 기초 멘토링 5번째 시간 EV3 회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V3 회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조향 모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조금 얘기할 건데요. 자, 이 조향 모드 블럭입니다. 보시면 빨간색 부분 0이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이 방향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 조절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턴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바로 스윙 턴입니다. 스윙 턴은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원의 중심이 한쪽 바퀴에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 바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고 한쪽 바퀴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컴퍼스 가지고 수업하잖아요. 컴퍼스 바늘이 꽂아지는 부분이 바로 X, 빨간색 X로 적어져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럭은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50 또는 50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향값은 마이너스 50 또는 50. 지금은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스윙 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턴은 커브 턴이죠. 커브 턴은 우리 자동차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진하면서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면서, 앞으로 가면서 회전하는 거지. 제자리에서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양쪽 바퀴가 각각 움직이긴 하는데 어느 한쪽은 빨리 움직이고 어느 한쪽은 적게 움직이면서 그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블럭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5인데요.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이것도 좌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인트 턴입니다. 포인트 턴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의 중심이, 여기 커브 턴은 원의 중심이 바로 로봇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크게 돌겠죠. 이제 포인트 턴입니다. 포인트 턴은 각각의 바퀴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원의 중심은 로봇 한 가운데, 그러니까 바퀴와 바퀴 사이 중심에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포인트 턴은 이제 마이너스 100 하면은 제자리 돌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거를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포인트 턴하고 스윙 턴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 턴, 한쪽 바퀴가 움직이지 않고 한쪽 바퀴만 움직여서 가는 것은 50이나 마이너스 50. 포인트 턴, 양쪽 바퀴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100이나 마이너스 100. 그러면 직진은 0이죠. 그러면 빠진 거 하나 있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커브 턴입니다. 커브 턴은 0부터 50 사이 값을, 절대값 0부터 50 사이 값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커브 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가 4번째 시간에 직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직진할 때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로봇이 살짝 틀어져서 간다 그랬죠.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커브 턴입니다. 또는 로봇이 FLL 대회 때 복귀하는 과정에서 좀 틀어져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살짝 조정하는 것도 커브 턴입니다. 커브 턴, 1, 2, 3, 4, 작은 값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먼 거리에서만 그 턴의 종류가 좀 느껴지지, 짧은 거리에서는 선의 종류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커브 턴은 적재적시 직진하고 같이 잘 이용하면 되게 괜찮은 사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이거 말고 정확하게 도는 방법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원하는 각도 곱하기 로봇 중심에서 타이어까지의 거리, 로봇 중심입니다. 를 타이어 반지름으로 나누면 로봇의 이동 각도가 된다는데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제약도 많아요. 바닥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그냥 수학 시간과 연계지어서 가르쳐줘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도 이거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이건 빼거든요, 저는. 자, 그러면 90도로 회전하기 위해서 보시면 어떤 걸 바꿔줘야 될까요?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너무 빨리 줘버렸네요.
0과 360. 그러니까 0은 조향이죠. 지금 여기 빨간색 0은 조향이고요. 360은 바퀴 이동 거리잖아요. 이 값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90도로 회전할 수 있어요. 근데 턴은 이제 무슨 턴이죠? 그 턴은 이제 정해지겠죠. 0을 이용해서. 그래서 0인 조향값을 바꾸거나 360인 회전값을 바꾸면 90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90도 맞추는 것은 로봇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 로봇, 자기 학교 또는 실습장의 바닥을 생각하고 값을 조금씩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바꾸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씩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도 좀 덜 돌았는데? 그래 놓고 조향값을 바꾸거나 회전값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되는데 조향값, 회전값 둘 다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하나씩 바꾸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기억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직진하고 회전하고, 직진하면 기억이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블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LM에다가 블록 한번 놔둬보세요. 값은 정확하게 안 해줘도 됩니다. 어떤 명령 블록이 들어갈 건지. 바로 이렇게 되겠죠? 직진하고 조향 블록을 계속 이용하는데, 조향 블록 3개를 이용하는데 하나는 회전하는 거, 저는 스윙턴을 이용했죠. 50이니까. 그래서 또 직진하는 거. 요 블록 3개만 이용하면 기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90도를 도는 것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해와야 돼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냥 일반 값인 스윙턴의 값 50을 넣고요. 그냥 360도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제가 해보니까 400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볼까요? 미음입니다. 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까요? 미음, 글 쓰는 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네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모는 되도록이면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직사각형을 얘기해서는 아이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가지고 갈 건데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하는 게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표현하기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뭐 순서대로 그린다는 이런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말이나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먼저 직진하고 회전하고, 직진하고 회전하고, 직진하고 회전하고, 직진하고 회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총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직진하고 회전하기가 4번이 되잖아요. 얘들 명령어 블록 만들면 직진, 회전, 직진, 회전, 직진, 회전, 직진, 회전 하면 명령어 블록이 8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8개를 LM에서 작업하다 보면요, 되게 길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걸 넣었더니 이제 요렇게 요거 전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잖아요. 파란색으로 되면 블럭이 골라진 겁니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해요. 요렇게 하면 지금 4개 만들어서 화면이 꽉 차죠. 화면 줄여야지 하고 프로그램 도구 모음에서 축소, 축소, 축소하면 나중에 이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도 8개 다 넣으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너무 길어졌어요. 더 줄여야 되겠죠? 선생님 잘 안 보여요. 줄였더니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저는 웬만하면 줄이지 않아요. 요거 요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길잖아요. 그럼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밑에다 놓고요, 좀 전 가운데로 맞춰볼까요? 요거를 좀 키워볼게요.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정 가운데다 놓고요. 선생님, 요거는 지금 이렇게 뿌옇게 된 것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명령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요. 그러면 이거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이 끝에 줄 갔더니 실이 나탔죠. 실구리가. 실구리 쭉 해서요. 쭉쭉쭉쭉 가서 자 보세요. 여기 보이죠? 딱 놔두면 가끔 이래요. 저도 정확하게 못 놔둘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놔두면 연결이 됐죠. 그러면 방금 뿌옇게 사라졌죠. 실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복잡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연결돼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죠. 똑같은 게 몇 번 됐어요? 똑같은 게 지금 4번 됐죠? 4번 됐습니다. 4번 된 거. 우리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엔트리나 뭐 이런 것들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제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엔트리 좀 배워보셨죠? 반복문 써야겠죠? 반복문이 바로 루프 블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노란색 부분에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블럭의 모양을 보시면요, 그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 블럭 모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진 회전 이거를 4번 해야 되겠죠? 바로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좀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루프 블럭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거 없애고요. 이거 다 없앨게요. 딜리트로 지워도 돼요. 제가 이거까지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 죄송합니다. 주황색 있죠? 자, 주황색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져왔죠? 그리고 이 둘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계속 돌아요. 얘 4번 돌아야 돼요. 근데 계속 돌고 있죠? 그거는 횟수를 지정해야 되겠죠? 횟수 지정하려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바뀌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사실은 이거 센서에서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센서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횟수로 바꿔야 되죠. 횟수하고 한 번이 아니라 4번.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는 50. 그냥 3000이면 너무 크게 돌겠죠? 이것도 360.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정했다 봅시다. 그러면 직진하고 회전하고를 몇 번? 4번 반복해라. 근데 이 반복문의 이름은 01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냐면,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그 루프 인터럽트라고 있어요. 빠져나가기. 루프문을 중단시키는 거, 브레이크 거는 거. 그때 뭘 브레이크를 할 거냐 할 때 루프문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건 01입니다. 루프문의 이름이. 자, 그러면 다시 또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반복 조건이 횟수를 지정하거나 시간을 지정하거나 센서를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바퀴 회전값을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통신을 통해서 반복을 결정하거나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센서로 조건을 만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바퀴의 회전값을 조건으로 만든 게 있어요. 바퀴 회전값 뭐냐면 우리가 1cm에 몇 도 간다 그랬죠? 그 각도로 동작할 때 1cm에 20.5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할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뭐 10cm를 가야 된다. 그러면 10cm를 가는 것은 205도겠죠. 205도를 가야지 10cm를 가잖아요. 그때 바퀴 회전값을 205라고 잡아주면 돼요. 회전 조건문에서.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여기에요. 자, 모터 회전 도 해놓고요. 요거를 205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205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떨 때까지? 작거나 같을 동안에 계속 도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데 끝났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겠죠. 그 다음 명령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루프문 빠져나가서 이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중간에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것만 한다면 이게 필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모터로 모듈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막 사용하고요. 뭐 브릭 버튼 눌렀을 때까지 한다든지 색상 컬러 센서 이용한다든지 자이로 센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문을 만들 수 있어요. 센서와 연결해서도. 그래서 이거 조건은 선생님들이 뭘 거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배우실 때,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배우실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기본 회전 배웠습니다. 회전. 자, 여기 보시면 회전값 중에요. 조약 모드 이용해서 회전값 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스윙 턴, 커브 턴, 포인트 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리을자, 미음자 이런 것들 만들기 학생들하고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글날 곧 다가오죠. 한글날에 이제 한글날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글날에 EV3 가지고 이런 퍼레이드 만든다든지 이런 뭐 이벤트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센서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센서부터는 사실은 초등학생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이제 미디어 모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가르치고 나서 이제 바로 FL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센서가 없으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센서의 이용도 중요합니다. 센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못 따라가면 제가 사실은 거의 센서 관련된 부분은 짜져버려요. 아니면 막곡 품는 방법이라 해서 그냥 외워라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거든요. 초등학생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센서가 되게 힘들어서. 근데 기본적인 센서 방법은 가끔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센서 방법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